다음은 오늘 중점 행사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술 세미나 발표자는 주미 간도 홍보대사이신 장권수 목사님이십니다. 학술 주제는 이중화는 살아있다. 큰 박수로 뜨거운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몇 가지 여기 지금 내용을 제출해 봤는데 실제 그 내용상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오자가 나온 게 있어요. 오자가 나온 거. 그걸 한 번씩 찾아놓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빨리 전하겠어요. 제가. 4페이지 위에 2023년인데 2022가 맞습니다. 4페이지 위에 2023년이고 2022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하방이라 했는데 합방이 맞습니다. B자 빠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9페이지 내려오게 되면은 2012년이라 했는데 2022년입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50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참 몰라요. 말이 좀 서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내가 한국에 왔을 때는 2020년 미국에는 2월 16일 날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참 혼란할 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종로구청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에 치료하는 그 거주지가 2주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옮겨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뭘 제가 알아나게 되면요. 그 사이에 6개월간 코로나에 의한 공백 기간에 제가 나가서 강남구청에서 6개월간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한국 실정을 조금 알아갔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제가 발췌한 것은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나가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책에서 보면 됩니다. 2013년도 10월에 한국외교통상부에서 이중화 선생을 대한민국 외교를 빛낸 최고의 인물로 선정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중화 선생이 이 중심에 설 줄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보문고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통해가지고 당시 1880년도에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국경 회담을 두고谈판했던 그 책, 김형종 교수가 번역했던 책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책은 여러분들 못 구할 겁니다. 저도 교보문고를 통해서 서울대학에 연락해서 직접 그 책으로 구성한 것을 보고 이중화 선생에 대한 것은 내가 한번 마음속에 그리면서 써봐야겠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중화 선생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대 제가 서울의 가람 출판사를 통해가지고 고려시대의 고려 말기 이조나라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이분은 경주시 집안입니다. 여기 경주시 집안 계신지 모르지만 이분이 국가 정책에 의한 방향을 그 왕되는 공민왕이 줌을 들여서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하니까 바로 그 개혁을 하는 정치지요. 좀 미안하게 했지만 이분이 신돈인데 이 신돈을 반대하다 보니까 상소를 올린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생명만 건져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대전 인근 부여 공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2살에 화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그 분의 일대기를 써갖고 2005년도 10월에 제가 출발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한국 정부 그 정치 개혁이 정사를 아니고 야사 가지고 들어선 바람에 또 한 번 교보문고를 통해 가지고 큰 아픔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군가 그 책을 없애버렸는데, 뭐 풍문에 들리던 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개혁에 반대되니까 이것을 없앴다. 근데 사실 그 책은 국정원장을 하시던 이종찬 원장님이 추천을 써갖고 낸 책인데, 거기에 인발부된 사람 누군가 와서 그분과 만나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 책이 지금 다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시기가 됐다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중화 선생을 쓰게 됐을 때, 이중화 선생님 그 중심에선 오늘의 한국 이 풍토가 그렇게 만만하게 이중화 선생을 들어설 수는 그런 시기가 아닌데, 마침 제 할아버지가 그 고종 시기에 국내부 주사로 이래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의 기록을 조금 알아가지고 이중화 선생을 한번 접목했다 해가지고 써나가다 보니까 1년이 넘게 원고와 씨름해서 2022년 금년 3월에 제가 발간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중화 선생 여러분 다 모르지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정말 제가 쓰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은요, 옳은 것을 내세울 때는 항시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옳은 것은 옳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가 앞서가요. 근데 이중화 선생이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따라서 대구, 옛날에는 달성군 그쪽 지명인데 거기에 현감을 쓸 때 거기서 자라서 공부해가지고 결국 고종 19년인가 나이가 좀 늦었지만 27세입니다. 고전의 과거를 한번 봤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27세에 병과에 급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홍문관 교리로, 홍문관이 알게 되면 지금 중앙정부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아주 길목입니다. 이 홍문관을 통과해야지만 정승 판사가 될 수 있어요. 이 홍문관 교리로 있다가 그 다음 공조 참여가 돼가지고 참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왕이, 고종이 이분을 안변부사로 나가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변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당상관이니까 전상품벼슬로서 지금 군수보다 높은 보시사급입니다. 안변부사로 나가서 지금 이 청국과 조선과의 국경회담의 대담자로서 나서게 됐던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 이중화 선생이 어떻게 청국 관원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느냐, 여러분 알겠지만 이분이 생각하게 되면요, 가장 그분의 마음속에 정직하다, 진실하다, 옳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로서의 그 양심, 이런 것이 결국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중화 선생이 그 싸움에서 분명 230년 앞서 청나라 목국동에 와가지고 정계배를 세울 때 분명히 송화강, 만주 이북입니다.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 송화강을 우리가 국경을 정했을 때 의견차가 청국은 두만강, 한국은 송화강, 이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단판하는 그 시기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근데 이분이 내세웠던 건 뭐냐면은 분명히 목국동이 가져왔던 그 강희 원년의 그 문초 사료가 한국 남아있는데 중국은 없는 거예요. 다 붙여버렸어요. 이게 거짓말이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적으로 이중화 선생을
그 문서가 가짜라 하는 식으로 폄훼하면서 한국이 중국에 협조해달라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달려들었을 때 반대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회에서 보게 되면 힘께 나서는 사람, 모를 때 무대포로 나간다 하잖아요. 그만큼 강한기 때문에 맞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 회담을 이긴다는 승산 없지만 자신은 이긴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었을 때 전국 사람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나의 머리를 잘라가라. 그렇지만 땅을 줄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누구나 위험할 때는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면서 못 느끼는 안면은요, 이를 보게 되면 의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로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의로움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옳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험을 보게 되면 목숨을 내놓으라. 바로 이주호 선생은 그런 것 같아요. 목숨 내려 각오하고 자기 목을 가져가도 땅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경지에 왔습니다. 참 청병리로 살아왔어요. 이분이 한국 그 조선사에서 많은 그 굴곡 있는 그 내란을 겪으면서 내려오는데 가장 그 어려웠던 시기, 청일전쟁을 겪어가지고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결국 정부 관료로서 동학군을 진압하러 내려왔지만은 자기 마음은 내가 봤을 때 100%에서 80%는 우리 백성들 편에 서지 않았나. 그래서 이분이 살은 거예요. 만약 거기서 자기 마음이 돌아타게 되면요, 정부 관리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분이 칭송이 되니까 각 곳에 간 곳마다 이분의 성도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한 가지 못 이룬 게 뭐냐면요, 역사를 바로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지난달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하겠다 할 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역사 발언책을 찾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앙청 허물은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역사를 바로잡았다가 되면은 지금쯤 뭔가 대책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미국 같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요, 국가가 좋다고 해가지고 금세 지원합니다. 근데 와보니까 지원하지 않아요. 간도협회가 지금 30년 넘어가지고 왔는데, 나는 이 책을 써가지고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 하면 이번 후손이 서울, 강남, 수서, 필경제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임금 후손 그 자식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있는데, 광평대군 그 조회가 거기 있습니다. 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좀 후손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전부가 난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또 다른 사람처럼 와가지고 돈 깨나 뜯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그걸 거지가 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당신네 문중에 이런 인물이 있어가지고 이 인물을 바로 올려놔가지고 역사를 찾기 위한 그런 일을 하러 온 거지, 돈 몇 푼이나 받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딱 나왔더니요, 젊은 사람 쫓아 나오더니 미안하겠습니다. 저들이 잘못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한 과정에서도 이주호 선생을 만날 수 없는 길이 없어요, 후손이.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윤호중 기자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더니 지금 우리 여기에 참석 안 했지만은 육낙현 관장님을 소개해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하는 얘기만 하면, 목사님 빨리 이 책 갖고 오세요. 이 책 갖고 오세요. 너무 기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있는 거리하고 그 거리는 2시간 거리인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기차로 지하철로 해가서 그냥 가가지고 만났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다 보니까요, 이주호 선생의 자료는 딱 신문기사 하나하고 사진밖에 없어요. 그 많은 책이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낸 논문 다 보게 되면요, 평생 가도 제가 못 읽고 죽을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심이 없어요. 이건 참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제 가슴속에 뭐라면, 내가 이주호 선생을 잘했다 이렇게 되는데, 육관장을 통해서 내가 알고 결국 간도 모임에 가서 소개받고 인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중요한 얘기만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계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 국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 정치가 또 이러한 사람들을 하지만은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강탈하고 나가가지고 중국에다가 만주 철도 부속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넘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빼앗겼잖아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조약에 의하게 되면요. 조약에 되면은 그 당시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제외하고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행한 거는 전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나가지고 1965년도에 세계 각국 나라하고 조약을 다 무효로 선언됐어요. 그러면 이 간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한 가지 이제 국제재판소에 가서 찾는 건데, 제가 아는 견지에는요, 빨리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이거를 하려게 되면요, 법률을 공부할 수 있는 국제법 학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재판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곳을 다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거기에 다 뿌리를 내려놨는데 한국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정부를 퇴행하게 되면 져요. 왜? 말이 안 통하는데, 국제법을 모르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제가 한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온두라스라는 중남미 나라에 있는 23개국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온두라스에 나가서 10년간 사역을 하고 왔는데 2006년도에 그 옆에 있는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온두라스는 카요 섬 4개, 지금으로 말하면 독도와 같은 섬입니다. 이것을 자기 나라 거라고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여러분요, 우리 지금 알고 있지만 독도 우리 땅인데 지금 뺏겠다니까 우리가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중남미 23개 나라에서 온두라스만 민주국가입니다. 전부 사회주의국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온두라스를 뺏으려고 난리 치는데 여기는 미군이 와 있어요. 우리 한국도 미군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뺏기자는 거예요. 7년에 걸린 재판에서 온두라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간도가 지금 국제법에 의해 가지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옵니다 하더라도 우리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차이가 오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떠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4대 120년이 흘러가야 돼요. 120년. 그러면 틀림없이 4대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할머니 무릎 위에서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가 바로 여기에 접목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손을 만났을 때 그 후손들이 제 책을 보고 하는 얘기만 하면, 목사님 120년 내려오는 이 시기에 자기네 집에 이런 책을 만들었다는 아주 감사하다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말 안 해도 한국에 처음 나오는 책입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되면 이 책이 재판돼가지고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손에 달린 이 책을 보시고 제가 이 간추린 이 주제 발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세히 보세요. 가보게 되면은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이 가슴속에서 움직이고 살아날 때 정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에서 정말 등하는 나라로 쓸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미국과 일본과 중국, 소련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려운 겪지만 결국은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릅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신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말로서 끝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발제된 주제 발표 내용과 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감하시고 모든 일들
어려운 질문이 있게 되면은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들 하세요? 종합농민운동협회요. 네. 그 이중화 학생이 네.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아, 이지화 선생은 그때 정부에 들어와 있었어요. 고종에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분이 관리자로서 지금 말하면 대모지답을 나갔어요. 대모지답.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는 청백리로 살아왔던 자기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이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동학농민이 정부를 상대로 것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핍박당하고 그 어려웠던 그 수탈된 그런 과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전남 그 고구의 군수 조병각 있잖아요. 그 횡포에 맞서서 봤을 때 백성이 옳다. 백성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 바람에 결국 그분이 살았어요. 칭송을 많이 얻었지요. 그리고 나서 많은 그 지방관을 나가지고 지방 관찰사, 지금 도지사지요. 여기 나가서 옮겨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 송독비가 지금까지 제가 한 13개가 되는데 제가 책에다가 한 곳만 제가 발췌해놨습니다. 그리고 후손을 만나가서 봤을 때는 후손들도 이 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다시 이게 재출간돼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일반에까지 옮겨지는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문답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일까지 기차, 지하철, 버스 통해가지고 물을 때마다 전부 간도를 몰라요. 역사를 아주 낮아지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정체성이 바꿔져 버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동학농민운동이거든요. 네. 네네. 금산, 진산, 옛날 전주 그쪽 관련돼 있잖아요. 네네. 그쪽 관련된 거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원래는 물요? 네. 이따가 따로 별도로 찾아가서 예, 예. 또 다른 저 질문 질문하십시오. 예. 그럼 국사편찬위원회 도움을 받으셨고 네, 갖다 드릴게요. 거기 이게- 우리 안 갔어?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요. 뭐라 썼냐면 국사편찬회에 제가 말한 거하고 국사편찬위원회랑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책에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틀린 구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만큼은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제 책을 가지고 지금 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에 대해서 조선왕조 실록에 거기에 약간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대해서. 있지요. 조금 있어요.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 도움을 받으시면 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나중 문제죠. 나중 문제가 여기 되면은 어디까지나 제가 학술을 가지고 추천하다 보게 되면 그분들과의 컨택은 나중에 이어지게 되죠. 나중에. 이거는 완벽하다가 내가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구된 거를 발표한 거예요. 이걸 알라고. 그리고 각종 그 사건 나오는 걸 전부 다 밝혔을 때 모르겠어요. 간도 모임 30년 그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잘 옮겨졌는가 그것도 또 한번 살펴봐야죠. 다른 얘기 있으면 좀 질문하세요. 제가 얘기할 건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시간 됐으니까 끝나겠어요. 제가 이거를 연구할 때만 해도 솔직히 정계비가 어릴 때 배웠던 역사가 그렇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걸 보고 나서 정말 제가 이것은 세상에 발췌해가지고 역사학자든 교수든 누구든 간에 정치하는 사람 누구든 간에 전부가 알아가지고 후대 일거리를 줘서 일거리를 만들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시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누군 간에 빨리 법률을 공부할 수 있는 국제 법학자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툴투가 되게 되면요 모르겠습니다. 3, 4년 걸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각종 받겠습니다. 온두라스 사례를 들어주신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거 온두라스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분이 목사지만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온두라스는요 문에 군목이 없습니다. 한국 군목이 없어요. 제가 군목이 돼가지고 온두라스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썼어요. 있어가지고 온두라스에 돌아가는 얘기는 저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10년을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돌아봤을 때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세계 제일 1등 국가는 왜 그러냐? 언어를 통해서 봤을 때요. 유엔 산하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치아치아라는 그런 국적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 볼리비아의 마에니아라는 그런 국적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온두라스는 한국말 안 배우고 한국말 근데 이것을 정부가 지내주지 못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홍보해가지고 세상에 알려나가야 됩니다. 또 다른 얘기 있으면 좀 질문하세요. 그럼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주 국회에서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때도 이와 같은 좋은 행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책을 발간하시고 오늘 학술 발표를 해주신 정권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